여러분, 혹시 실리프팅에 대해 들어보거나 검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실리프팅을 고민하고 계획 중이신가요? 실은 많이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리프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의 개수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대표원장입니다. 먼저 실리프팅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프팅은 피부 아래에 특수한 실을 삽입하여 처진 부위를 끌어올리고 얼굴 윤곽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 주로 볼이 처지거나 턱선이 흐릿해진 경우 혹은 피부 탄력이 떨어진 분들이 찾으시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안면 거상술처럼 큰 수술이 필요했지만 실리프팅은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 기간도 짧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 질문, 실을 많이 넣으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 시술을 알아보고 있다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실이 많이 들어가면 더 단단히 잡혀 있고 효과도 오래 지속될 것 같죠. 보통 실리프팅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올리고자 하는 조직이 잘 올라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간 조직이 일정 기간 동안 잘 유지되는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리프팅의 강도와 유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을 많이 넣으면 조직을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이나 깊이로 실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리프팅의 강도가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리프팅은 올바른 방향성과 깊이로 시술해야 적은 실로도 효과적인 리프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유지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실을 많이 넣으면 유지기간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실을 많이 넣는 것보다 적은 실로도 효과적으로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지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실 돌기의 특성이나 고정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실도 천차만별이에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커팅실인데요. 실을 깎아서 돌기를 만든 실이에요. 돌기를 깎아서 만드는 경우 실 자체 두께를 줄이는 결과를 보여서 실이 쉽게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실인데 실리프팅의 강국,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몰딩실입니다. 이런 실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에 단점을 보완한 실로 실의 돌기를 찍어서 만든 실입니다. 실의 두께가 줄어드는 부분이 없어서 실이 끊어지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실들이 사실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360도 회전 돌기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찍어낸 돌기를 회전시켜서 고정력을 극대화한 실이에요. 그만큼 만들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실을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두세 배의 고정력이 커지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민트실이나 스위치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네 번째로는 T자형 돌기실입니다. 이 실은 돌기 모양으로 특허를 받은 실입니다. 기존에 돌기가 그냥 고정시키는 것에 비해서 돌기가 조직 안에서 약간씩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물감이 매우 적고 고정력이 일반 360도 회전 돌기 실보다도 2배 정도의 증가를 보이는 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두스 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실의 종류에 따라 리프팅 효과와 유지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하실 때 의료진과 잘 논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을 넣은 다음에 고정하는 방법인데요. 조직을 바늘로 고정해 버리는 방법, 타이하는 방법, 실 끝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넣어주는 방법, 그리고 새로 나온 고정을 극대화한 두스 같은 실의 사용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난 실리프팅 딱 3개월 가던데? 이 3개월이라는 유지기간은 고정을 해주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고정을 잘 해주면 이 또한 두세 배 정도로 유지기간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노화와 리프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아래로의 처짐뿐만 아니라 볼의 처짐, 턱선의 퍼짐, 눈밑 부위의 함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게다가 개인마다 뼈 구조, 피부 두께, 처짐 정도가 달라서 획일적인 시술은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므로 실리프팅은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깊이로 삽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실리프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개의 실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굳이 내 얼굴에 15개, 20개의 실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은 실을 넣는 경우에는 시술 후에 얼굴이 많이 부어서 회복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무 많은 섬유화를 형성하게 되면 조직이 딱딱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프팅 하실 때에는 숙련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환자에게 최적화된 실의 개수를 사용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불필요한 시술도 인한 부작용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딜레마가 생기죠. 실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너무 적게 넣으면 너무 금방 내려오지 않을까? 반대로 너무 많이 넣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죠. 실은 한 줄 한 줄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서 개수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개의 실을 사용해야 고정이 될지는 직접 뵙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처진 상태, 조직의 무게, 그리고 늘어진 방향, 피부 상태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최근에 두스실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정도로 실리프팅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많은 의료진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적절한 상담과 디자인을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프팅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시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직후에는 얼굴을 문지르거나 격렬한 운동도 자제해 주세요. 특히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나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이 피부 속에서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붓기나 멍이 생기면 냉찜질로 진정시키고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바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실리프팅의 효과는 보통 9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며 이는 실의 종류, 시술 방법, 개인의 피부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콜라겐 생성을 돕는 스킨케어와 규칙적인 생활은 효과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촉진해서 유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리프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무작정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나에게 딱 맞는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인지 클리닉 장두열 대표 원장이었습니다.